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인사이트 들어보고 있는데요. 금요일인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도 역시나 증시 예측하기가 좀 힘들었는데요. 네. 이번 주 증시 요약부터 해주세요. 네, 급등주는 2차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한 장세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기록했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좀 나눠서 저희 살펴볼까요? 네, 먼저 코스닥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854포인트에서 827포인트 소폭 좀 움직였습니다. 지수는 소폭 하락했고, 근데 전체적으로 이 시장을 이제 2월부터 계속 강세를 유지했던 게 바로 2차 전지인데, 이 2차 전지는 양극재 쪽이 하락이 계속 이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로봇주가 좀 조정받다가 어저께 로봇주가 좀 반등을 좀 며칠 동안 하고 있었고요. 네. 근데 특히나 이제 그동안 이제 3월 달에는 자동차 부품주가 좋았었는데 그다음 조정받고 특히 성우 하이텍을 대표적으로 해서 2차 상승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는 당분간 좀 좋지 않을까 보고요. 이 자동차 부품주 관련된 건 현대기아차뿐만 관련된 기업들은 대다수가 실적이 좋은 이제 앞으로도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해서 이번에 시장을 조금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는 대형주 보면 가는 게 특별한 몇 개밖에 없는데요. 특히 2,580포인트 갔다가 지금 계속 조정받고 있는데 조정도 크지는 않습니다. 2,500을 지난번에 3월 돌파하고 나서 지금 2,500이 붕괴됐지만 2,488포인트입니다. 소폭 조정을 하고 있지만 안정적입니다. 근데 가는 정보도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지부진한 장세다. 지수도 그렇고요. 종목들도 대다수가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 거래소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다 2차 전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양극재,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급등했던 양극재, LG화학도 많이 빠지고 있고요. 포스코 푸드는 이미 30%대 빠지고요. 코스모신소는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좀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 하락세, 아마 이 하락세는 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특징적인 게 거래소도 그렇지만 자동차주, 현대기아, 현대모비스부터 해서 이런 쪽이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도 잘 가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 자동차 현대기아차가 글로벌에서 이번에 이제 1분기에 도요타 이익을 넘었거든. 도요타가 한 5조 정도 되는데 현대가 이제 한 6조 정도 되니까 결국 이제 앞으로 2, 3년 뒤에는 도요타를 전체 제치고 완전 1등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그리고 2분기부터도 성수기이기 때문에 3분기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2차 전지 종목들이 뒤로 좀 물러나고 그 자리를 자동차나 부품주들이 채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주간 좀 투자자 주체들을 이런 수급 동향도 살펴볼까요? 네, 지난번에는 제가 차트로 주로 보여드리고 오늘은 수급적인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4월 14일부터 주로 장이 내려갔거든요. 종목도 그렇고 대다수 급등주 2차 전지 양극재가 또 4월 14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한 달 정도를 보게 되면 4월 10일부터 5월 10일 정도 한 달간의 매매 주체 동향을 이제 보게 되면 외국인이 코스피는 3조를 순매수했는데요. 네. 나머지 다 팔고 있는데 외국인만 3조를 매수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1.5조를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을 외국인이 많이 팔았으니까 시장이 구조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면 결국 이 외국인들은 코스닥도 이제 전체적으로 2차 전지도 3월에 샀거든요. 2월부터 3월 샀는데 3월 중순부터 계속 팔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게 구체적으로 좀 나빠졌는지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 코스피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게 한 3조 정도 됩니다. 총 3조 중에서 종목별 한번 제가 이제 체크해 봤더니 뭘 샀을까 3조. 그럼 외국인들이 사는 특징은 항상 꾸준히 한 1년 정도 내외를 사게 되면 그 이후에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급등을 하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올해 계속 들어서 산 주식이 뭘까 이렇게 보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외국인 순매수가 전체에서 삼성전자가 한 2.1조를 샀고 현대차를 4천억, 기아를 2,500억, 네이버도 2천억, 네이버는 최근 들어 사기 시작했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차와 기아도 4월 달부터 주로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
2조 9,500억을 외국인이 순매수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요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코스피에서 지수도 유지하고 있고 강하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순매도하는 게 있거든요. 순매도한 게 이제 지수를 급등주입니다. 포스코홀딩스 1.77조. 포스코 푸처엠 2,700조, 2,700억 해서 한 2조 정도를 팔았거든요.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가 개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주식이 지금 포스코 홀딩스인데 이것을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계속 강하게 지금 신뢰를 갖고 오히려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제2의 삼성전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도 강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과 이런 종목은 계속 팔게 되면 이제 구조적으로 빠져서 다시는 회복이 잘 안 되거든요. 그게 바로 과거 21년도 삼성전자가 9만 원대까지 갈 때까지 계속 그전 19년부터 삼성전자를 팔고 있었는데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57%까지 사서 계속 한 9%포인트를 팔고 있는, 퍼센트 팔고 있는데도 개인이 강한 신뢰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사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안 가고 있거든요. 거의 2년 동안. 그것처럼 포스코 홀딩스도 25년도 정도의 리튬 관련된 강산 소재에 관련된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매출액이 아직은 기대감이다. 이렇게 보시고 반등 시에 조심하셔서 좀 위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은 순매도 외국인 순매도를 하는 게 한 1.5조 정도 됐는데요. 네. 그게 바로 에코프로가 한 7,600억 정도, 그다음 에코프로 BM 이 1,300억인데 이 종목만 해도 9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그동안 올라왔던 주식을 팔고 있는데 개인들은 에코프로도 강한 신뢰 빠져도 다시 올라갈 거다. 지금 투자해서 장기 투자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아직까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인들에게 팔았다고 물론 빠지는 건 아니고요. 에코프로 BM도 외국계 증권사에서 뭐 10만 원대 목표가를 하고 있고 그런데도 지금 30만 원대 이렇게 빠지고 있어도 앞으로 장이 전체 실적이 좋으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가 계속 빠져버리면 실적 믿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황 믿음이 계속 신뢰를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악재가 나오는, 저도 한 1, 2주 전부터 양극진 앞으로 악재만 나올 것 같다고 해서 올 4월 제가 이 정시 모닝 인사이트 할 때 에코프로 가지고 처음으로 말씀드렸거든요. 네. 52만 원대 일단 단기는 63만 원이고 최종 장기적 목표가는 78만 원인데 73만 원 정도는 가면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도 악재만 계속 앞으로도 악재만 나올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코프로 관련된 것은 전체적으로 양극재들은 이제부터 이제 소비자 물가가 잡히듯이 그러면 원자재 가격도 결과적으로 내려가거든요. 경기가 침체되고 하면 내려간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원자재 가격은 이제 원료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때 배터리 세례사에 들어간 양극재 가격, 제품 가격도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내려가면 당연히 매출도 빠지고 그다음에 마진율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좋았던 얘기들이 거꾸로 나빠지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25년도 이후부터는 중국과도 강력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제 가면 갈수록 실적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이번에 LNF 보면 LNF도 실적이 잘 안 나왔는데 이 분기에도 네. 좋다 하지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네. 좀 개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을 외국인이 팔기도 하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들까지 종목들을 잘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좀 투자하기가 어려울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전문가님이 좀 생각하는 증시 인사이트 좀 해주세요. 오늘은 이제 관련된 우리 대다수 요즘 문제되는 게 바로 뭐 정식 이제 상한가줄 한가되면서 라든 관련 주가 조작단 뭐 이렇게 하는데 보면 이게 이제 과거에 주식이 한 100년 정도 됐는데 역사가 네. 늘 있어 왔습니다. 아무리 뭐 이제 법이 만들어져도 지금도 예를 들어서 주문을 한도 취소하든 주문하든 전부 다 이제 건강 보면 다 자료가 있거든요. 이제 인터넷 시대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새로운 신종법을 해서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다단계 금융 사기가 주식에 와서 사기를 치는 건 마찬가지예요. 주식 네. 하는 게 아니라 사기거든요, 일종의. 그러면 과연 왜 개인들이 이렇게 당하고 늘 많은 수조, 수천억 늘 당해왔거든요.
뭐 상품도 뭐 독일 관련된 채권 관련된 것도 뭐 라임 투자 같은 게 있었고 여러 가지가 계속 보면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수천억씩. 그럼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개인들이 보거든요. 이걸 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등이 시장의 어떤 심리, 그 나의 심리, 시장의 심리, 그다음 군중의 심리 이런 것을 좀 알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보시면 먼저 심리 같던 심리 투자 관련된 대가가 알렉산더 엘더 박사인데 네. 시장은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에 돈을 거는 사람들이 모이는 느슨한 군중의 집단이다. 저 군중의 집단에 들어갔을 때 이성적이지 아닌데 일단은 시장에 모인 군중은 중립에서 낙관주의. 이제 평상시는 그냥 있다가 주식이 안 움직이면 그냥 가격 올라가면 재소 좋은 걸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낙관주의로 바뀌고 또 가격이 빠지면 또 비관주의로 바뀝니다. 그래서 또 희망과 공포 많이 올라갔을 때 엄청 돈 벌까 매일매일 돈 올라가면 희망이 있고 생기고 또 네. 내려가면 많이 내려가면 또 공포. 그쵸.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되면서 트레이딩 하는 투자자들은 대다수 군중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그 행위에 좌우되기 때문에 이성적이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자기가 세운 생각을 이렇게 하면 이 정도 가면 팔아야지 하는데 실제로 가격이 잘 올라가면 팔지를 못하고 그동안 이제 생각했던 게 전략이 전부 다 수포로 들어가면서 고기에 따라가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실전이 어렵다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실전을 잘 하려면 원래부터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극재다. 그럼 양극재가 최초에 16년부터 15년부터 시작됐으니까 한 100배 정도 기본적으로 가거든, 1등주들은. 네. 그러면 100배 정도 갔을 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목표가 왔구나. 그러면 100배가 38만이거든요, 에코프로가. 그럼 에코프로 합쳐서 그러면 100배 정도 오면 일단 매도 생각을 하면서 차트를 보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 최대 가도 200배 정도거든요. 그러면 80만 200배. 그럼 정확히 200배가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그래서 거기서 살 게 아니라 물량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푸치엠도 50배가 44만이거든요. 거기서 미국을 당연히 3분의 1 정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야만 이제 원래 생각했던 대로 목표대로 가서 거기서 계속 시세를 보지 말고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씩 나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게 바로 이 심리에 빠져가지고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 또 보면 이제 우리가 가장 과거에 튤립 강풍 내려다는 데 있었는 16세기에 있었는데요. 인간은 미칠 때 집단으로 미치고 재정수로 돌아올 때는 한 사람씩 천천히 나온다. 이게 뭐냐면 강풍이 불어서 강풍 불었는데 그럼 강풍 불 때 어느 정도 딱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않고 조금 한 사람에서 계속 보면서 상황 보고 하면서 나오니까 그쵸. 계속 주가가 빠지거든요. 끝없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과거에 IT 시대 왔을 때 99년도에 새로운 기술이 있었거든요. IT 컴퓨터가 인간의 역할을 대신해 노동을 대신 이제 우리는 인간들은 그냥 일도 안 하고 컴퓨터에 맡기면 다 된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막 컴퓨터 관련 주식 사기 시작해요. 전화 걸어서 인터넷을 가는 새로운 기술이 1,000원짜리가 1년 만에 10만 원에 가서 100배나 올랐습니다. 근데 내려갈 때 끝없이 내려가서 3,000원까지 내려오거든요. 이게 바로 거기서 당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1964년도에 네덜란드 튤립 강풍이 튤립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아름답게 보고 튤립 그림조차도 엄청나게 팔리는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이제 궁 안에서 어떤 분이 이제 사랑을 고백하는데 튤립을 이렇게 주면서 거기에 인기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튤립 구근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되면서 서로 튤립을 키워서 팔고 해서 계속 매매가 시장도 형성되고 요즘은 이제 가상화폐 시장 형성된 것처럼 네. 사실은 잘 모르면서 튤립을 가서 시장 형성다 또 팔고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또 재배하고 또 팔고 계속 팔리니까 장기간 강세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강세를 확신을 하고 그래서 튤립 농사를 막 짓게 하면 안 짓던 사람도 도시 사람도 튤립 농사 지로 가고 그 중개인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 매매상도 전업되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은행도 튤립을 담보로 인정해 주는 거죠. 과거에 미국에서 모기지 사태가 나기 전에 2008년도 집이 평상시에 100만 원 하면 12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게 돼서 그것을 채권을 유동화시켜 가지고 미국이 은행이 다 거의 망했죠. 그것처럼 이 튤립도 담보가 인정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다 사람들이 투자자들 대다수 투기꾼들 돈을 벌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급전직하면서 계속 투매 장세가 일어나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튤립 한 가격이 별로 담보가 가치가 없는 거죠. 그냥 시들고 죽으면 끝나는데 강품이 붕괴되니까 투자자도 파산하고 은행도 파산하고 그래서 또 네덜란드도
1등 국가로 가려는데 이 톨립 때문에 나라가 1등으로 못 가거든요. 그렇군요. 나라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심리거든요. 또한 이제 이번에 최근 사태에 뭐 이런 게 보면 결국은 군중들이 구성한 개인들의 생활 방식이나 뭐 직업, 성격, 지능 이렇게 다 유사한데 실제로 상관 하나의 집단으로 뭉치되면 개인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느끼게 생각하고 행동한 것과 다 사뭇 다른 방식으로 느끼게 생각한다는 것은 집단으로 갔을 때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한다는 거죠. 늘 거기만 따라가기 때문에, 즉 가격만 따라가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금중에 합류하게 되면 변하는 거죠. 잘 속아 넘어가고요. 충동적이 되면 또한 지도자, 작전 주포를 찾아가든지 세력을 찾아간다 이런 식으로 또 가슴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이제 요즘 잘 이렇게 심리에 의한 게 잘 보이는 게 바로 에코프로 월봉 차트를 보면 네. 2015년도 8월부터 2020년도 4월까지는 주가가 4,000원대가 3만 원 가니까 거의 8배, 10배 감습니다. 가고 나서는 이때 갔을 때 많이 올라갔을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희망을 가지고 충성도 맹세하고 장기 투자를 해야지 이제 앞으로 2차 전지 시대가 오니까 해서 그런데 그 위에 3만 원대에서 다시 1년간에 63% 하락이니까 그때는 이제 고통입니다. 비관주의 빠지고 공포와 손실 회복을 고대하고 다 누구 탓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식이 빠져 있을 때는 전부 다 올라오면 이제 번전화가 나오거든요. 그때 최고가에 17년도, 18년도 최고가에 3만 원 사도 이게 지금 20배나 올랐거든요. 그렇죠. 몇 년 만에. 그러면 그걸 장기 투자를 원래대로 생각도 해야 되는데 가격을 못 하게 된 거죠. 또 일봉 차트, 최근에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작년도 12월부터 10만 원짜리가 올해 4월에 80만 원, 8배나 올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부터 개인 투자자 이제 유튜브 이거 보면서 10년 투자 한 주도 팔려 이제 사모하라 10년 동안 이런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보면서 주가가 안 빠지고 중성을 맹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포모 정우 내가 에코프로 한 주도 없으면 에코프로 BM 한 주도 없으면 나는 소외돼 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다 부동산 사고 연금 갑자기 이제 내가 가난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집단으로 미치는 거죠. 이미 목표가 다 왔는데 25년도, 27년도까지 반영되는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아직은 좀 돌아오는데 천천히 한 명씩 빠져나오니까 아직도 믿어요. 엄청 믿습니다. 그런데 네. 한 사람씩 천천히 나오니까 계속 빠져도 올라갈 걸 믿거든요. 지금이 또 30% 내가 투자의 기회에다가 사람들 또 한 번도 이걸 안 사분들이 사게 됩니다. 이렇게 네. 되면 결국은 나중에 되면 공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사기 작전 종목은 삼천리 월봉 차트 보면 있었죠. 끝없이 있으실까요? 올라가는 거지 이게. 가스 업종은 한 삼천리 7,800원 늘 7,800원밖에 못 벌어요. 그런데 네. 이게 고성장 근거도 없는데 실적도 장기 박스권 당연히 그럼 주가도 장기 박스권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 보여주면 미치는 거죠. 그렇죠. 계속 올라갈 걸 믿습니다. 끝없이 올라갈 생각. 10배가 그냥 올라갔고 5만 장 50만 원 가도 믿고 서울가스도 그렇고 똑같이 믿다.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이제 사야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오를 거라 계속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력을 찾아다니고 하는 나만 알고 그러면 이게 사실 주식을 해서 투자하는 개념 정석적 투자가 아니라 가치 투자가 아니라 대주주가 나중에 이세한테 물려 이런 개념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다단계 사기입니다. 왔다 갔다 쳐고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감기가 빠져버리니까 집단이 그러니까 그냥 급전직하해서 그렇죠. 바로 이까지 오거든. 이게 어디서 이걸 돈을 구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심리적으로 꼭 안정적으로 이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좀 기준을 갖고 매매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 이 유망주라든지 전략까지 알려주세요. 네, 요즘 자동차 좋기 때문에 저도 현대모비스 네. 지난번에 기아를 해드릴 거예요. 이번에 현대모비스 해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매출액도 이제 늘었는데요. 컨센서스 이익은 좀 하향했는데 이제 2분기부터는 좋아질 걸로 보이고요. 앞으로 전기차 전환에 대한 AS 매출은 당연히 줄 겁니다. 네. 전기차랑 부품이 주니까.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 몇 년 동안 26년도까지는 현대기아차가 계속 고성장, 제품 믹스 다 고성장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매출은 계속 늘고 이익도 늘 걸로 보이고 특히 북미 시장이 해외 쪽에는 한 50% 정도 차지하는데 이 북미가 성장하는데 수혜다. 그래서 내년부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이 자동차가 성장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실적을 보더라도 23년도 매출이 586 정도가 이제 계속 늘어나서 753조까지 늘면
계속 이익도 늘고 매출도 는다. 이렇게 보면 차트도 보면 이제 월봉 차트도 바닥에 응집돼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월봉 차트라든지 주봉 차트를 다 보더라도 주봉도 이제 시작하고 있고요. 일봉은 이제 이미 시작했고 지난번에 실적이 나올 때 급락했거든. 그렇지만 그걸 밑에 다시 회복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다시 추세 상승을 해서 내년까지 아마 좋은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현대모비스 그럼 목표가는 어떻게 볼까요? 목표가는 현재 오늘 좀 마이너스 되면 사서 이게 중기적인 28만 올해 목표가고 저는 내년 정도까지 최고가 40만 원 정도인데요. 이걸 돌파 시도할 거로 보이고 이 현대모비스가 또 다른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말고요. 네. 자율주행차 우리나라 1등 기업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로보틱스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보틱스인데 로보트의 제일 최고의 로봇 회사가 이 회사가 지분을 이 회사 현대기아차 그룹 건데 현대모비스가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좀 관심 있게 보라. 현대 그룹에서는 장기적으로는 현대모비스가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도 관련 종목으로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코멘트 한마디 해주세요. 네, 요즘 이제 시장을 보면서 계속 투자자들이 이렇게 고점에서 물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격, 시세에 자유로운 투자자는 없다. 시세에 부하내동하는 투자자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다. 즉 이제 자신만의 투자 철학으로 무장하면 미래는 찬란할 것이다. 그래서 심리 투자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항상 좀 든든한 그런 투자 전략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강의를 또 준비했는데요. 바로 클래스 통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번 주 토요일에 오후 1시 내일이 되겠네요. 토마토 홀에서 열리게 되는데 반도체와 또 애널리스트들의 토픽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022128-3388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인식하셔서 신청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